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4일 금요일 음력으로 8월 요료들입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시 17분 특집 자격갱생의 빛나는 전통. 15시 50분 련속 속의 편집물 인민의 참된 복무자들 네 번째 분입니다. 16시 13분 럭하시랑 국제축구연맹 2022년 월드컵 경기대회 유럽 지역 예선 경기 중에서 포르투갈 팀과 아일랜드 팀 간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17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0분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있구나. 내 이 보약을 찾느라고 온동산을 다 뒤졌다. 17시 22분 아동 방송 시간. 이 시간엔 아동 영화 지혜의 샘
제2부 다시 찾은 보약을 보시겠습니다. 주지 않으면 오히려 벼락을 맞을 수 있단다. 뭐? 벼락을 맞는다고? 17시 40분 세계 요르나라 동물들, 열대숲의 특이한 동물들. 17시 59분 연속 참관기, 위대한 역사 빛나는 전통,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 단결 강화. 18시 14분 석의 편지물, 기념사진에 깃든 이야기. 18시 19분 석의 편지물, 오랑군의 몇 가지 자랑. 18시 36분 종합 편집, 국토관리 사업에 큰 힘을 놓어. 18시 46분 특집 세계적인 제자운하 기술 두 번째 분입니다. 19시 8분 특집 촉후대. 20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32분 속의 편지물, 땅을 소중히 여기라. 너희는 오산하고 있다. 지금도 너희 무리들이 날 둘러싸고 있지만 난 영예로운 김일성 장군님 빨치산의 한 대원으로서 끝까지 혁명을 하다가 죽을 것이다. 20시 52분부터 조선예술영화를 보시겠습니다. 한 지대장의 이야기 제2부. 어떻게? 22시 3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간직해온 일편단지 가야 할 길 손말리 더욱 굳게 간직하리. 장군님과 맺은 정 핏줄처럼 지린 마음 그 언제나 인민은 일편단심 당을 따라 일편단심 간직하리.
소속을 다져왔던가 일시간멸한 소부에 강국이 기둥을 세워 인민의 낙원을 펼쳐주는 땅그 산길 우린 잡고 사네 그대는 기포에 빛나는 태국의 낯으로 얼마나 풍요한 열매를 갖고 왔던가 사회주의 이 감사리 행복의 씨앗을 뿌려 운영을 하나온 고마운 땅그 뜻을 우린 못 키우네 그대의 기도에 빛나는 기지의 붓으로 얼마나 눈부신 미래를 설계하든가 온 세상에 불어오는 이상향을 그려주며 기둥을 새기는 위대한 땅그 위로 우린 받든다네 라라라라라라라라 기회를 향하여 위대한 이조선 빛내가는 우리랑 영원히 따르리 계승자들의 대우가 혁명의 성지로 영영히 굽이치고 있습니다. 이 조국에 연드놀지 않을 정신적 기둥인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창조한 선열의 몫이 어린 성스러운 이 땅을 밟아보지 않고서는 혁명의 먼 길을 끝까지 갈 수 없고 백두의 후손으로 떳떳이 살 수 없기에 가장 엄혹한 환경에서 가장 빛나는 위협을 이룩한 선열의 근억과 정신이 맥동치는 백두밀림에서 오늘도 후손들은 듣고 있습니다. 대르리어 영원히 안고 살 자력갱생의 마치 소리를 항일대전의 모든 분야를 관통한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 오늘도 영원한 생명력을 안고 계승되고 빛나는 민족 자존의 위대한 이 정신이 어떻게 마련되고 세대를 이어왔는가 여기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조선혁명의 역사 속에 관통된 자력갱생, 자력자강의 시원을 말해주는 귀중한 역사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쉼없이 울려 퍼지는 유격구 병기창의 마취소리. 이 병기창의 마취소리가 울려 퍼지던 항일대전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병기창의 마취소리는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며 참으로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930년대) 초 항일무장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왕청 마천에 계실 때
하나의 청원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시었습니다. 청원 편지란 당시 혁명을 한다던 일부 사람들이 혁명이 먼저 승리한 이웃 나라에 수류탄 공장을 하나 보내줄 것을 요청해서 써보낸 편지였습니다. 수류탄 공장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던지 일제가 유교군 고지를 초토할 흉계 밑에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공격해야 하는 그때에도 그들은 수류탄 공장에 도착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수류탄 공장을 해결해 주겠다는 해답도 또 해결해 주지 못하겠다는 해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이런 혁명투쟁의 고귀한 진리를 다시금 더 깊이 새겨안으시고 조선혁명에서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제하도록 하신 분이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이셨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수류탄을 거저 가져다 주겠는가? 우리는 수류탄을 자체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을 자력갱생하여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우리의 손으로 병기창을 부려 무기도 수리하고 화약도 만들고 수류탄도 만들자.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미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앞장에서 높이 울리신 자력갱생의 마치소리. 바로 그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설하에서 우리 혁명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자력갱생, 이 자력자강의 첫 페이지를 기록한 주인공들이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까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연길 폭탄과 더불어 하자고 결심하면 못 해낼 일이 없다, 이런 유명한 회상실기를 쓴 항일혁명 투사 동지도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박용순 동지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수류탄이라고 하면은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군수 공장에서나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용순 동지를 비롯한 병기창 성원들이 이런 머루와 매, 망치와 줄칼과 같은 보잘것없는 노동도구를 가지고 현대적인 군수 공장에서 생산하는 수류탄과 별반 다름이 없는 이런 위력한 작탄을 만들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냈습니다. 연길 폭탄만 제작한 것이 아니라 혁명에 필요한 것이라면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쇠붙이를 다뤄본 경험도 없고 더욱이 무기수리 같은 것을 해본 전적이 한 번도 없는 분내기들이 선반도 볼반도 없는 천야장관에서 현대적 군수공장에서나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작탄도 만들고 권총, 보총과 탄알은 물론 여기에 필요한 화약까지도 척척 만들어냈다고 하시면서 회고록에 이렇게 쓰시었습니다. 이것은 항일 전쟁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었고 이 전쟁의 승리가 민족 자주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본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만이 나올 수 있었던 기적이었다. 항일무장 투쟁 시기 박용순 동지를 비롯한 투사들이 연길폭탄뿐 아니라 총과 나무포까지 꽝꽝 만들고 무엇이나 자체로 수리해서 싸우던 그때 고급한 기술을 요구하는 무전기까지도 자체로 다루고 통신기술을 연마하여 무선 통신까지 척척 보장하면서 적들과 싸운 데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지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맡겨지면 척척 해내는 박용순 동지에게 일본 놈들에게서 빼앗은 무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무전 기술도 익혀볼 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박용순 동지한테는 참으로 아름찬 가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일의 날을 언제나 하자고 결심하면 못 해낼 일이 없다고 늘 당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심장 깊이 새기고 힘든 무전기 성내도 그 무전 기술도 자체로 완전히 정통했습니다. 혁명의 요구라면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이렇게 항일혁명의 걸음걸음은 이런 놀라운 투쟁과 창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익측도 후광도 없는 가장 간구하고 시전에 찬 그 시기,
피 어린 항일 대전의 나라에 발휘된 말지선의 고귀한 그 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은 바로 이런 소박한 귀틀집에서 뼛속까지 얼어드는 자연의 세찬 광란과 적들의 집요한 포위와 추격, 식량난을 비롯한 이중 삼중의 엄혹한 시련과 난관 속에서 창조됐습니다.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와 맞서 싸워야 하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우리 항일혁명 선열들이 스스로 깨닫고 심장마다의 굳골이 세교하는 자력자강의 기치야말로 운명개척의 유일한 방도였고 불변의 선택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료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는 자력갱 인생이 발휘하는 놀라운 위력, 그 가마력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6대 창건을 앞둔 어느 날 군사훈련 도중 두 대원이 격침을 부러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대한 수료님께서는 이 보고를 받으시고 두 대원에게 다음 날까지 격침을 고쳐오라고 하셨습니다. 두 대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자기들이 총이라는 걸 잘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과연 격침을 고쳐올 수 있겠는지 당황해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위대한 수료님께서는 누구나 손쉽게 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것이 혁명이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혁명이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부르겠는가? 보통 사람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위협을 해제끼는 여기에 혁명의 참뜻이 있고 혁명가의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시면서 격침을 고칠 방법은 동무들끼리 토론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두 대원은 철사를 얻어 줄칼로 갈기도 하고 또 대장쟁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술을 배우기도 하면서 끝끝내 다음 날까지 그들은 이렇게 자체로 격침을 고쳐 위대한 수령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격침 한 개란 사실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것을 수리하는 시간이면 새 보총 10자루도 능히 노력해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격침 한 개를 수리했을 때에 얻게 되는 교훈은 수소폭탄 한 개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산생시키고 확산시킨다고 회고록에서 뜻깊게 회고하셨습니다. 자력쟁생을 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역사의 전리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 투쟁사가 우리 결의의 심장바다에 우리 인민의 가슴바다에 뿌리 깊이 새겨놓은 고귀한 넋이었고 귀중한 유산이었으며 위대한 전통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창조된 백두의 연길폭탄 정신이었고 바로 이렇게 발휘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이었습니다. 연길폭탄부터 시작된 자력갱생의 역사, 단순히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들었다, 이런 것만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험악한 조건 하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온다는 그런 자각, 또 그런 자각을 가진 사람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심어준다는데 자력갱생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혁명의 첫 세대가 발휘한 고귀한 혁명 정신, 이 연길폭탄 정신은 항일의 그날 아래만 발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이 정신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의해서 우리 천만 국민의 심장 속에 더 굳게 자리 잡게 되었고, 또 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조국과 인민의 투쟁과 생활에서 기적과 위훈을 낳는 위대한 전통으로 꿋꿋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1986년 7월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로 말하면 제13차 세계총연합생 축전 대상건설이 한창이던 때여서 우리 수도건설 앞에는 어렵고 방대한 가업들이 수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선 것은 266개나 되는 축전 대상 건설에 필요한 마감 건재와 자재, 설비들을 어떻게 대체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섰습니다. 축전 대상 건설을 맡은 일꾼들은 토론을 거듭하던 끝에 일부 자재와 설비들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것으로 토론하고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일꾼들이 올린 문건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심중한 안색에 잠기시어 자신께서는 이럴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려주신 밀림 속의 병기창 생각이 떠오른다고, 항일 유격대원들은 맨주먹으로 밀림 속의 병기창에서 연길폭탄을 만들어 강도 일제를 통쾌하게 적쳤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길폭탄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자력갱생의 힘으로 살아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셨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우리 일꾼들에게 자력갱생의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우리 미래 무궁무진한 창조의 힘이 얼마나 큰 생활력을 발휘하는가를 다시금 깨우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뜻깊은 교시가 있은 때로부터 방대한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 대상고 언설이 제정된 기일 안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로 훌륭히 완공되었습니다. 완공 단계에 이른 축전 대상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그날의 우리 장군님의 교시가 오늘도 뜨겁게 울려옵니다. 오늘의 이 기쁨은 모두 연길폭탄을 만들어낸 자력갱생의 덕분입니다. 우리는 조선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자력갱생의 상징인 연길폭탄을 마음속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항일의 불바다 속에서 창조된 연길폭탄 정신으로 세인을 놀래우는 놀라운 기적과 전변들을 이 땅 위에 무수히 펼쳐 자주 자립 자위의 억센 성세를 쌓아올렸습니다. 예,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늘 현지 지도의 길에서 일꾼들에게 일깨워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도 바로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 정신으로 삶을 일해 나가라는 간곡한 당부였고, 그래서 우리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오르고 또 오르시는 백두의 행군길이었습니다. 이 길만이 오늘 혁명 앞에 걸어놓인 모든 난관들을 정면 돌파적으로 맞받아 뚫고 나가게 하는 굳센 신념과 의지를 펴려주고 혁명 승리의 방향을 안겨주는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온 넋으로 피부로 체득하는 길이었습니다. 백두의 행군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가르치시는 승리의 지름길을 따라 오늘 천만의 대호가 화답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천만 국민의 가슴마다에 우리 혁명대호의 맨 앞장에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깃발처럼 나붙기는 항일의 연길폭탄 정신. 그 연길폭탄 정신은 이 심장 속에 이렇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맨주먹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제국주의 강족을 때려부신 선열의 후손이라면, 백두의 넋,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위대한 역사와 전통을 창구한 민족의 자손이라면, 오진 광풍 불어온데도 언제나 항일의 연길폭탄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 살라고.
세계적인 코비드-19 피해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2일 현재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2억 3,082만여 명에 달했고 473만 1,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 오세안주에서 변이 비루스의 전파를 각성 있게 대하지 못한 탓에 감염자 급증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 형세가 비교적 안정되었던 오세안주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4만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9달도 못 되는 사이에 그의 5배에 달하는 20만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됐습니다. 특히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피지에서 감염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9월에 들어와 하루 감염자 수가 연일 1,000명 이상을 기록했으며 10일에는 하루 동안 1,900여 명이 감염자로 확진돼서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 증가 속도는 델타 변이 비루스가 유입되기 전인 4월에 비해서 3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피해가 심한 뉴사우스 웨일즈주와 빅토리아주에서는 감염자 급증으로 해서 보건체계가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대류행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에 대처해서 수도 캔베라에서는 봉쇄 조치가 1개월간 연장됐다고 합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도 델타 변이 비루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의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자 수는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지에서도 감염자 수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전국적인 감염자 수가 100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비루스가 유입된 후 감염 속도가 급속히 빨라져 현재 이 나라의 총 감염자 수는 5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건 전문가들은 악성 비루스가 점점 전염력이 더 강한 형태로 계속 변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전에 대류행병이 인차 종식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그 어느 나라도 방역 조치들을 완화하거나 그 어느 개별적인 사람이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 생활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이 악성 비루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전염력이 강한 형태들로 계속 변이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우리 모두가 비상 방역 사업에서 조금 더 마음의 tan기를 늦추지 말고 긴장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 사업에서 전체 인민의 사상 의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놓치고 마음의 tan기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쪼아박아야 합니다. 비상방역 상황의 장기화이자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서의 최대 각성, 강한 규율 준수 기풍의 장기화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방역 의식의 높이이자 방역 전선의 공고성이라는 것을 언제나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습격화, 체질화해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 대전에서 일꾼들은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안전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철저한 각오와 높은 책임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방역 사업을 놓고 완벽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늘 머리를 쓰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사업 정령을 재점검한 데 기초해서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를 가장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더욱 짜고 들며 빈 공간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예견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안일과 해이, 방심과 방관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 들어서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고심 어린 두뇌전, 탐구전으로 우리식의 방역 수단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 도입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차병으로서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 정신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 검역 부문 일꾼들은 초긴장 상태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와 전림마 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의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 중 제1순위입니다. 모두 다 현 상황에서 방역 사업은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가장 중핵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자각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인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소유해 나갑시다. 하나의 물음이 시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인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놓았는가?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것이 혁명적 당풍으로 국풍으로 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적 물음 앞에 새겨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서국의 소복변 산골군인 삭주 땅입니다. 바로 이곳에 사람들의 따뜻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여성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 최경애 동지입니다. 여기가 최경애 여성의 정든 일터입니다. 경애동무는 정말 자기 직업에 대한 궁지를 안고 사는 훌륭한 동무입니다. 신발수리공, 이렇게 말하면 흔히 사람들은 이 신발수리공이라면 대수롭지 않은 직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애동무는 이 신발수리공이라는 궁지를 안고 변함없이 자기 한 처소에서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군안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회사라고 했습니다. 이 덕무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신발수리 수리도구가 따라서고,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 주민들이 우리 신발수리공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소심없이 아무 때나 시구 때나 없이 신발을 내놓고 이렇게 봉사받고, 야 정말 그래서 나도 언제면 저 덕마 같은 경지에서 인민이 참된 봉사자로서 우리 사지사 어머니라고 불러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자꾸 하곤 합니다. 우리 청해 동지에게는 자기 속생을 담는 장만한 수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그의 마음속의 지향, 무엇을 생각하면서 신발수리공 이용료를 빚어나간지 잘 알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최경인 여성을 만나보는 과정에 받은 첫 느낌은 너무도 평범하고 소박한 여성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거 삭조 태생이 아닙니다. 이거 청주에서 살았습니다. 이거 위에서부터 한 수순이 떨어진 곳에서 살다가 남편이 군당으로 저동대에 오게 돼서 이 읍으로 이사를 왔단 말입니다. 하루는 이거 신발 수리할 일이 생겨서 이 신발 수리소를 찾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신발 수리소 찾아가 보니까니 이거 당일군 아내들이 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이 군당 책임피서 동지의 아내도 신발 수리공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거기서 이 군당 책임피서 동지 아내한테서 이거 신발 수리를 봉사받고 직접 내 현실로 수리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정말 이게 무엇인가 이 가슴을 쿵 울려주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야, 막 감동이 컸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아내들이 일하는 그 작업반에 한 성원이 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발 수리공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오늘 12월 4일 노동신문에 실린 중앙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리로킨 여성에 대한 기사를 읽고 너무 기뻐 눈물이 다 났다. 나와 같은 신발 수리공 여성을 우리 당에서는 중앙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감높이 내세워준 것이다. 얼마나 훌륭한 제도에서 내가 사는가. 탄광마을에서 나서 자라 꽃나이 처녀 시절에 이르기까지 최경의 여성은 누구나 그러한 것처럼 근심 걱정 없이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이 땅의 고마움을 느꼈고, 제대군인 모범 탄부였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사회와 집단, 고마운 조국에 대한 사랑과 보답이 무엇인지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당의 신임 속에 저희 남편이 군당 일꾼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저도 젊은 나이에 신발 수리공으로 일터를 옮겼지만 욕망뿐이지 일이 처음부터 척척 잘 되질 않았습니다. 선뜻 누구나 하기 좋아하는 신발 수리공이라는 직업은 결코 선택하기만 해서 순탄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수리한 신발이요? 다른 곳에 맡길 수 있을걸. 정말 미안합니다. 경례동무 처음 해보느라니 힘들지. 눈엔 익고 손엔 설다고 기능을 좀 더 연마하면 차차 익숙돼. 그러면서 우리 수령님께서 언젠가 신발 수리공의 대가 끊어주고 한다고 마음 쓰시었다는 가슴 뜨거운 사연도 말해주며 손맥을 놓을세라 고물을 주는 신발 수리 작업반원들의 미도운 모습에서 경례동지는 힘을 얻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발했습니다. 코바느질을 하다 저도 모르게 손을 찔리우고 신발 수리칼에 손을 베일 때도 많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허허, 이제는 새 신발을 신어보기 고집이 굴렀군. 이곳은 처음 신발 수리를 시작했을 때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남편과 자식들의 신발을 연습 삼아 뜯어보고 두드려보는 아내에게 한 남편의 웃음 섞인 농담이었습니다. 드디어 애써 노력한 끝에 기능을 부단히 높여 수리한 신발을 찾으며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진심 어린 고마운 인사를 받을 때마다 최경의 동지는 일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기 직업에 대한 뜨거운 애착을 안고 신발 수리공으로 25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민봉사의 모든 것을 다해가는 산골군의 평범한 편의봉사자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인민의 편의와 이익이 우선시되는 고마운 사회주의 내조국의 따스함에 대해서 더 깊이 새겨안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학생들을 데리고 농촌 경제선동을 나갈 때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임 장소 오니까 한 학생이 막 울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연을 물어보니까 신발 뒤축이 뚫어내서 지금 울고 있더란 말입니다. 당장 좀 떠나야 되겠는데 뭐 집에 갔다 올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나가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최경희 어머니가 지나가다 그 광경을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경희 어머니가 그때 그 학생이 신발을 벗기다가 어디로 급히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니까 최경희 어머니가 그 신발을 가지고 가서 그 학생의 발에 신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학생이 그 얼굴에서 웃음이 피어나니까 그때 저 감정이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했는지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수업을 박대해서 이제 달려가다가 갑자기 신발 뒤축이 뚝 부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업 시간은 박대했지. 야, 이런 상태에서 교단에 나선다는 것도 아니지. 좀 그래서 또 불이 나게 이 어머니한테 찾아왔습니다. 우리 신발 수리공 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보더니 이거 내 신발 문서 갖고만요. 선생님 빨리 이거라도 신고 가라요 하면서 자기한테 있던 새 신발을 꺼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통신원들이 누구보다도 고름을 많이 군다고 하면서 우리 통신원들이 지나가면 끌어당겨 가지고 수리소에 들어가 신발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최경희 동무는 정말 쉽지 않은 여성입니다. 한 생을 신발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언제나 밝은 낯빛으로 주민들을 봉사해주고 언제나 한 번씩입니다. 수십 년 생활을 이루면서 고급 중학교에 다니는 최경희 여성의 막내 아들 주웅이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글을 지었습니다. 철없던 지난날 항상 작업복을 입고 남의 신발을 수리해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참 보기가 부끄러워서 어머니가 일하는 곳을 돌아다녔고 학급 동무들이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따분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오늘은 사람들의 존경 속에 떠받들려오니 나는 우리 어머니가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조국보의 처소에 서면 나는 우리 어머니를 소리 높이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신발 수리공이라고 말입니다. 그 누가 보건 말건 수십 년 세월 변함없는 한 모습으로 인민을 위한 봉사자로 참된 생애 자옥을 새겨가는 최경희 동지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원의 고귀한 영예도 지니게 됐습니다. 당에서는 그를 군인민회의 대의원,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제가 지하막장에서 석탄을 한삭 해봤습니까? 건설상에서 땀을 한번 흘려봤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편의봉사 부문에서 그저 신발이나 수리하여주는 평범한 수리공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저를 나라가 달도록 내세워준 우리 당의 그 고마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저는 한생토록 변함없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우리 신발 수리공 어머니라고 정답게 불리우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평범한 신발 수리공인 최경희 동지. 우리 신발 수리공 어머니. 우리는 그 부름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바로 그 부름은 그가 하는 일은 비록 크지는 않아도 수십 년 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가는 한 인간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훌륭한 인간들이 모여 무성한 숲을 이룬 것이 아름다운 내조국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살아가면 무슨 삶이랴. 눈 속에도 꽃이 피고 내 조국을 빛내가는 불타는 그 삶을 우린 사랑해. 남들이 가꾸어준 꽃 속에 묻히며 누린 향락을 바라지 않아라. 새 손으로 가꾼 열매 내 조국이 더해주는 불타는 그 삶을 우린 사랑해. 흐르는 세월에 날과 달들이 빛나는 자국을 남기며 살리라. 한순간을 산다 해도 내 조국이 기억하는 불타는 그 삶을 우린 사랑해.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불타는 그 삶을 우린 사랑해. 가는 길 아득히 멀고 멀어도 가고 싶어. 가는 길 먼 길이 없네. 이 가슴에 기쁨을 꽃 피워주는 강을 따라서 가는 길은 가고 싶어서 가는 길.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는 길. 가는 길 추운 말리 눈이 내려도 가고 싶어. 가는 길 두렵지 않네. 행복의 영혼을 별 지어주는 강을 따라서 가는 길은 가고 싶어서 가는 길.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는 길.
싶어서 가는 길 가고 싶어 가는 길 가고 싶어 가는 길 지난 30여 년 동안 1만 300여 명의 환자들에게 광명을 안겨준 의사가 있다. 보입니까?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누가 김명월 선생님입니까? 이 환자는 김명월 선생에게 있어서 1만 249번째로 광명을 찾아준 사람이다. 30여 년 전 김명월 선생이 안과 의사의 첫걸음을 떼던 그때 그의 가슴에 깊숙이 새겨진 것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안무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였다. 이 땅에서 석영이란 말을 영영 지어버려야 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빛을 안겨주기 위해 30여 년을 쉼없이 달려왔다. 빛을 잃은 눈동자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정말 그리고 그립던 장군님은 태양삼이 확 안겨오더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막 눈물이 흐르는데 내가 긴장하다 나면 수술이 또 잘 안 되면 우리 명월생 눈도 망하게 되고 환자의 눈도 이게 또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거. 그러니까 부화장실이 이거 자기 당세포입이 저기 때문에 자기 당적 분공으로 준다는 건 안 돼. 한쪽엔 부화장생 눕고 한쪽엔 체명의 환자 눕고 그때 상태이고 환자는 무슨 수술하는지도 몰랐단 말이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거의 매일 한 사람에게 광명을 안겨준 것으로 된다. 아직 의학계에는 이런 전례가 없으며 그런 의사에 대하여 기록된 것도 없다. 그들의 눈에 비껴든 것은 자연의 빛만이 아니었다. 가장 아름다운 사회주의 저국의 모습이었다. 2021년 9월 8일 조선노동당 정비서 동지께서는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행사에 참가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시고 따뜻이 축하해 주시었다. 그들 속에는 시대의 전용 김명월 선생도 있었다.